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어제 아래 강의를 들었었을 텐데 좀 알만하던가요? 자, 제가 우리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는 과목은 6과목입니다. 6과목 중에서 그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이제 법학이죠, 법학.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제 제 이름이 뭐냐 이러면은 제 이름은 목희수예요, 그죠? 목희수. 목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목시는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텐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귀하죠? 예쁘기 때문에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귀해요? 비싸요?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죠? 우리 목시는 대한민국에서 한 8,000명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니까 이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보자면데 오늘은 이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이렇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과목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공과 관계 있는 과목은 많아봤자 한두 과목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거니까 낱말이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때 이러이러한 낱말을 공부하는구나, 이것만 오늘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목은 6개인데 그 6개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이거든, 법학.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던 법조문을. 그럼 그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뭐냐? 법학이다. 이런 말.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죠. 그럴 때 법학을 공부할 때는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에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아버님.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죠, 그죠? 아버지입니까? 아버님입니까? 둘 다입니까? 괜찮아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뭐예요? 그 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님이라면 존칭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집왔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아버님이라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아버지, 아빠, 아버님, 나와 일총관계에 있는 남자, 이래도 우리는 알아는 다 듣습니다. 알아는 다 듣는데 법은 항상 명확한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글자 속에서도 3개가 나와요. 3개가. 자, 여기에서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래 돼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뭐냐 이래 놓거든. 그럴 때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토지는 토지입니다. 그 정착물이라면 토지와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지. 그럼 토지와 붙어 있는 거는 크게 2개예요. 하나가 수목입니다. 수목, 나무예요, 나무. 하나가 건물이에요, 건물. 오케이?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면 토지와 나무, 건물이거든. 그런데 수목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고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목법에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목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럼 관계 있는 것은 건물만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 물을 때는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답을 해야 되고, 우리 공시법에서 물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 뭐다?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시가 있죠. 이 공시는 우리말로 말하면 알려주는 게 뭐냐?
공시예요. 그럼 공시와 유사한 글자는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자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거를 게시판에다가 써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지. 그 써붙이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공시는 알리는 겁니다. 법은 법입니다. 그럼 이제 풀이 아침에 이렇게 풀어야죠.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서 해봅시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호적법이에요. 호적법. 오케이? 거기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지.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뭐다? 부동산 공시법. 그럼 이제 부동산 공시법인데, 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이 말. 그게 이제 두 개가 있다면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적법이 있다, 이 말. 여러분들 이제 법의 종류에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민법이다, 뭐 공법이다, 헌법이다, 형법이다, 행정법이다. 법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 두 개. 그러면 등기법과 무슨 법이다? 지적법이다. 그럼 이 등기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느냐 이 말이거든.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부는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집에 가면 등기부 등본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등기부가 나오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적 공부죠. 여러분들 공부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장부입니다. 장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가계부, 출석부. 그게 장부지, 이러면 장.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거든. 이 지적 공부에는 있잖아요. 종류가 있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대장이 있고 뭐가 있고 도면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오케이?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이런 도면이 있잖아요.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대장이나 도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 공부다. 이렇게 하면 지적 공부.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가 대장과 뭐가 있다? 도면이 있다. 여러분들 다 봅시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죠.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는 크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제목을 몰라서 그렇거든. 봐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 가장 소가 되는 게 주민등록증이지. 그럼 요거를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이지. 맞죠?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호적.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름이 달라졌죠. 그죠? 알기 쉽게 그냥 호적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있죠? 그럼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도 있어요, 없어요? 그 종류가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대장과 뭐가 있다? 도면이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두 개. 그러면 등기부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고 지적 공부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이 소리. 등기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권리관계를 알려주고자 해요. 그럼 이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부동산 뭐라고 그런다? 표시돼. 권리관계 일어나면 이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2배가 있다. 그럼 여기에 부동산 있죠. 자, 부동산일 때 부동산 요래하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고 토지의 표시가 있고 뭐의 표시가 있다? 건물의 표시가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제 이 첫째 시간에는 법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부모이라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부모이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이라면은 어머니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도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토지 이랬다는 말은 건물은 해당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를 봅니다. 표시죠, 표시. 정리합니다. 사람의 표시죠. 사람의 표시는 뭐를 두고 사람의 표시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 사람의 표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사람의 뭐다? 표시라고 해. 그럼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거든.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소리지. 그럴 때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로 나누면 소재가 있다, 지번이 있다, 지목이 있다, 면적이 있다.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건물의 표시를 해봅시다. 소재가 있다, 지번이 있다, 구조와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면적이 있다. 이게 건물의 표시예요. 자, 그럼 이제 풀이해 봅시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자 공부할 때 이렇게 봅니다. 인천광역시. 자,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인천광역시 남구 무슨 동? 주안동. 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0번지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런다? 소재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네. 요 100 있죠. 100. 요걸 뭐라고 그런다? 지번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요 글자를 보세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을 소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각도로서 보면은 여기가 주안동이죠. 이 주안동이라는 게 무슨 구역이다? 행정구역이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소다 주소 아니다? 주소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글자를 봅니다. 소재와 주소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소재. 오케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주소. 그럼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소재.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게 보세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의 요 소재죠. 그러면 여기에 집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죠? 그럼 산다면은 소재지와 주소지는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천에 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내 주소지는 어디고? 인천. 소재지는 어디다? 서울. 그러니까 결론은 소재지와 주소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 요걸 읽을 때 지번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번지리 번지. 그럴 때 받아들입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다? 번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 지금 법의 용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재 지번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목이라는 게 나오죠. 이 지목은 그냥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성씨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약 한 300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토지도 있잖아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분류를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성이 있다면 토지에게는 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 그럼 용도 이라는 놈 있잖아요. 요 앞에 차단이는 길 있죠. 그 길은 사용하는 용도가 길이라고 안 하고 도로라고 하지. 그럼 그건 지목이 먹고 도로지. 오케이? 그럼 서울대학교 있죠. 그건 사용하는 용도가 배우는 곳이지. 배우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학교지. 그럼 학교 용지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북한산 있죠. 거기는 사용하는 용도는 산이죠. 산. 그 산을 우리가 법학에서는 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임야다 이렇게 임야. 오케이? 네. 그러면 한강 있죠. 한강은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하천. 하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걸 뭐라고 그런다? 지목.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은 법에 28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28개 딱딱딱 끼워 맞추는 거라. 그러니까 요거는 지목이 전이다, 요거는 대다, 요거는 답이다, 요거는 뭐 광천지다, 임야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면적은 뭐다? 면적입니다. 면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봅시다. 건물의 표시죠. 그럼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소재 뭡니까? 지번.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치면은 있잖아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받아들입니다. 요 토지의 지분이 토지의 소재 지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건물의 소재 지분도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분과 건물의 소재 지분은 같아 안 같아? 같이. 오케이? 그럼 다시 칠판을 봅니다. 요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0이잖아요. 요게.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땅이 우선이다, 건물이 우선이다? 땅.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지. 토지 없는데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토지가 먼저다, 건물이 먼저다, 토지. 그러면 건물은 토지의 소재 지분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 이제 구조와 종류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구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는 우리말로 말하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있죠. 오늘날에 빌딩 있잖아요. 전부 다 뭘로 지었어요? 그게 콘크리트로 지었지.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이게 구조예요. 구조.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나무로 집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 목조예요. 그러면 구조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 이러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고,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러면 목조.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가 나오죠. 종류는 건물의 종류거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게 건물의 뭐다? 종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역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에는 몇 개가 있다? 2개. 그러면 등기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이 말.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된다.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든. 자, 여기 권리관계입니다. 여기에 무슨 권? 소유권. 여기에 소유권 뭐다? 2회. 그럼 요거는 제가 있잖아요. 잠시 칠판에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은 6개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그 중에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민법을 잘하면은 중개사법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시법도 해결이 돼요. 그 민법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잠깐 봅니다. 권리가 있죠. 그 법학에서는 권리이라면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옵니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어느 한 글자가 어느 한 글자가 자동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권리와 뭐고 의무. 맞죠? 네. 그럼 요 권리를 봅시다. 요거는 적지 마세요.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물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럼 이 물권이 있죠. 그럼 요렇게 오면 이제 본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 요 글자를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착착 볼까요? 보세요. 물권이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여기 먹고 본권이죠. 점유 먹고 권이지. 그럼 여기에 본권 요렇게 놓으면 이제 소유권이 있다, 제한 물권이 있다. 이게 권이에요. 이게 권이에요. 됐죠? 그러면 제한 물권 이래 나누면은 다시 용익 물권이 있다. 용익 물권이 있다. 담보 물권이 있다. 요게 권이다. 권. 됐습니다. 그러면 용익물권 요래 나누면은 다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권입니다. 권. 오케이? 이게 권리다. 권리.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일어났죠.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질권이 있다. 이러면 이게 전부 다 권이다. 권. 여기 질권 일어나면 다시 동산질권이 있다, 동산질권이 있다, 권리질권. 이게 전부 다 권이 되면 권. 여기에 채권 이래 나오죠. 채권을 하면은 임차권이 있다, 환매권이 있다 이래 나오거든. 이게 전부 다 권이 되면 권. 오케이? 그럼 요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권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이 뭐냐, 채권이 뭐냐, 소유권이 뭐냐,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데 민법에서는 권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거를 우리 공시법에서는 이렇게 안 나누고 두 개로 딱 나눠 버려요. 그 두 개로 딱 나눌 때는 요게 무슨 권입니까? 소유권이죠. 그럼 이거는 나머지는 그러면 소유권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나머지는 소유권 뭐라고 그런다? 이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이거를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걸 모르면은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거를 이제 민법에서 배워온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등기부에서 권리관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권리관계가 나온다는 게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은 우리말로 그냥 말하면 소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 이외거든. 그 소유권 이외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전세권 맞죠, 그죠? 임차권 이런 말 들어봤죠? 저당권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이런 거는 소유권 이단이다? 아니지. 그 이걸 소유권 뭐라 그런다? 이외.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 부동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디를 봐야 된다? 등기부 등본을 봐야지. 오케이? 네. 그래서 뭐를 봐야 된다? 등기부. 그러면 결론을 거꾸로 말하면은 등기부를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등기부에서 이 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해준다? 알려준다. 그게 바로 뭐란 말이고? 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 그 집의 가정의 가계도가 딱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 나오는 걸 알려준다. 그걸 법률용어로 공시한다. 공시한다. 이래 말. 그냥 알려준다 이러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자 시대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준다를 공시한다 이렇게 말.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를 봅시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래.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다 이 말.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표시. 여기에도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재가 있다, 지번이 있다, 지목이 있다, 면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있어요. 좌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되죠. 등기법에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4개지. 맞죠? 네. 그런데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는 4개입니까? 6개입니까? 6개죠. 그래서 이 2개가 포함이 돼 있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슨 자가 있다? 소유자가 있다. 이런 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요렇게 보세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이래 다 써놔 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항상 출제인이 물을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수험생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냐를 묻거든. 그러니까 요래 딱 써놔 놓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의 답은 이 성질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법학의 성질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법학은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답은 무조건입니다. 끝에 가면 답은 무조건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밖에 없다는 게 하나가 유죄지, 유죄. 하나가 뭐고 무죄지. 법은 그것밖에 없지. 유죄 아니면 뭐고 무죄지.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뭐다 없다. 이것밖에 없지. 법학은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뭐다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횡단보도는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비횡단보도는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법학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 2개죠, 2개. 그럼 여기도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2개.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자, 정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장부가 호적이다, 주민등록 등본이다, 주민등록 증이다, 이래 나왔죠.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3개의 내용이 똑같다면 장부가 3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다르기 때문에 3개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주민등록증은 나밖에 안 나오지. 맞죠? 부모는 안 나오지. 그럼 부모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지.
맞죠? 근데 내 성실을 알고 싶다, 내 본관을 알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고 싶다, 그러면 호적을 봐야지. 그게 차이 나는 거다, 차이.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의 답은 이겁니다. 장부가 여러 개라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개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다, 다르다. 그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라는 말은 건 다른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차이점. 그럼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등기부입니다. 요게 지적공부입니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요게 무슨 관계? 사실. 요게 부동산 뭐라고 합니까? 표시. 그럼 여기는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벌써 차이가 있다 있지.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적법은 뭐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토지. 오케이? 그럼 지적법에서는 건물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 무슨 자? 소유자죠. 그럼 여기에도 무슨 자? 소유자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된다 안 된다? 되지. 맞죠? 돼.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안 된다? 되지. 맞죠? 그런데 이 토지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야 됩니까? 지적공부를 봐야 됩니까? 등기부. 지적공부에는 전세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알고 싶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지 주민등록 증에는 안 나오지. 내 본관을 알고 싶으면 호적에 나오는 것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증에는 안 나오지. 오케이? 그걸 잘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답하면서 해봅시다. 여기는 뭐다? 부동산 표시. 여기는 뭐다? 토지의 표시. 여기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도 있고. 여기는 무슨 권만 있다? 소유권.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요게 해결이 됐다면,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름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알기 쉽게 호적이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호적에는 이름이 이완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에도 이름이 이완용으로 나와야지. 호적에 나오는 이름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하고는 같아야지. 그런데 이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완종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름이 같아 다르다. 이름이죠. 오케이? 네. 그럼 이름이 다르면은 양자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면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기준이냐 이 말이거든. 자, 여러분들 호적이 기준이다,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우선이라는 말은 이게 틀렸다는 말이라. 그럼 이거를 용으로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해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완용 맞습니다. 근데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세상살이가 힘들죠. 힘드니까 이름을 개명을 이철수로 개명을 할 수 있다 있지. 그럼 개명을 하면 이름이죠. 이름은 호적이 우선이다, 주민등록 등본이 우선이다. 호적이 우선이라면 이걸 먼저 이철수로 고치고 나중에 이거를 고친다 이 말. 이해하겠죠? 자, 그럼 다른 각도로서 해결해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갈 수 있다 있지. 그럼 이사죠. 이사를 간다는 거는 뭐가 달라진다? 주소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럼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이 우선입니까? 호적이 우선입니까? 주민등록 등본. 이 주민등록 등본을 뭘로 고친다? 서울로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주소는 호적이 우선이다, 주민등록 등본이 우선이다, 주민등록 등본이 우선이다 이 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잘 이해하다 보면 아주 쉬워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두 개가 있다면 두 개가 있다면 둘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했을 때는 뭐가 기준이냐, 뭐가 우선이냐 이 소리지. 오케이? 그럼 요리로 잠깐 와봅니다. 요 글자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관계죠. 이거는 무슨 관계? 권리. 그 요리로 가면은 이게 부동산 뭡니까? 표시. 이게 토지의 표시, 뭐의 표시? 건물의 표시.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해놓게 해봅시다. 주안동이 있죠. 주안동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남구지. 남구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지.
맞아요. 네. 그럼 인천광역시의 상급기관은 대한민국이지. 맞죠? 그럼 이거 거꾸로하면 이거죠. 토지죠. 토지의 상위 개념은 부동산 먹고 표시지. 부동산 표시의 상위 개념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이해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상위 개념이 무슨 관계고? 사실관계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소유자죠. 소유자의 상위 개념은 무슨 관계? 권리. 소유자의 상위 개념은 무슨 관계? 권리가 있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요 토지의 표시가 무슨 관계란 말이고? 사실. 요거는 그럼 뭐란 말이고? 권리지, 권리. 지금 소유자. 오케이? 네. 소유자 뭐란 말이고? 권리. 됐습니다. 그럼 요게 토지의 표시.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법학자들이 용어를 쓸 때 하나로 딱 통일을 시켜주면 참 고마워요. 근데 용어가 다양하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아빠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님이 있다, 나와 일총관계 있는 남자가 있다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표현을 달리하는 거라. 표현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게라. 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라고 해도 되고 상위 개념인 사실관계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소유자라고 해도 되고 상위 개념인 권리관계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맞죠? 그러면 사실관계라는 말을 썼다는 말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오케이? 네. 권리관계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요거 몇 개? 2개. 이 중에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거든. 그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 밑에 오세요.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 때 등기부는 무슨 관계? 권리. 이거는 무슨 관계? 사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면적은 몇 초로 나와야 된다? 100이지. 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면적. 여기 뭐가 있다? 면적. 그럼 면적의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면적의 상위 개념은 뭐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의 상위 개념은 뭐다?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의 상위 개념은 무슨 관계? 사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낱개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바로 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 사실관계. 오케이. 네. 사실관계. 그러면 이제 여기 옵니다. 여기에 면적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하고 등기부에 등록된 면적하고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99로 나와 있어요. 99. 그럼 면적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면적의 상위 개념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입니까? 지적공부가 우선입니까? 지적공부. 요게. 요 지적 공부에서 뭐를 공시하고 한다? 사실. 요거는 뭐다? 권리.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공부가 우선이라는 말은 100이 우선이다, 99가 우선이다, 100. 100이 우선이라면 이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100으로 고치면 된다. 이 말. 이해하겠죠? 자, 그럼 다시. 자, 이 토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100인데 이 토지가 이렇게 반으로 분할할 수 있거든. 그럼 50대 50이 되지. 맞죠? 면적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럼 면적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 그럼 이거를 먼저 50으로 고치는 거예요.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50으로 고친다 이 말이지.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이완용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된다? 이완용이지. 일치돼야 된다, 불일치돼야 된다? 일치. 그런데 여기에 이완종으로 나와 있다 이 말. 그 말은 등기부의 소유자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럴 때 소유자의 상위 개념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다? 권리.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 그럼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용으로 고쳐야 된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완용에서 이철수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면 이름이죠. 이름은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르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 그럼 이거를 먼저 이철수로 고치고 나중에 이리로 가르쳐준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로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 그 중에 등기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지르공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뭐다? 소유자. 이 중에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관계? 권리관계. 지적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걸 딱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했잖아요.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면 아니 요게 칠판 반만 써놔놓고 이걸 갖고 1년 동안 공부한다 이러면 너무 뻥처럼 보이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소유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우리 기본서 1년 동안 배워야 될 걸 가장 압축시켜 놓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2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가 몇 개? 2개. 등기부에서는 뭐다?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지르공부에서는 뭐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 중에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뭐다? 권리. 여기는 뭐다? 사실. 그걸 꼭 기억해 두는 겁니다. 이걸 갖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자, 시험을 볼 때 요거를 잠깐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 이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래 받았어요. 좀 전에 제가 말할 때 공부는 장부입니다. 장부. 우리가 이런 말을 아까 전에 가계부, 출석부 이런 거 있죠. 여기 장부지, 장부. 종이. 오케이?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학생들이 노트라고 그럽니까? 공책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요즘 사람들 전부 다 학생들이 쓰는 건 노트라고 하지, 노트.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공책 이렇게 했는데, 종이, 공책.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요 지적이라는 낱말 뜻을 잠깐 알아야 되거든. 지적. 그럼 여러분들 잡읍니다. 호적입니다. 호적은 사람에 대한 가계도가 호적입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가계도라는 말은 내가 있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 내 성씨가 어떻게 되고, 내 본관이 어떻게 되고, 내 본적지가 어떻게 되고, 이게 사람에 대한 가계도지. 그럼 사람에 대한 가계도를 기록해 놓은 게 호적이지. 맞죠? 그럼 여기에 지적이니까 토지에 대한 가계도가 묻고 지적이지.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라는 말은 이 토지의 소재 지분이 무엇이고 지목이 무엇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걸 적어 놓은 게 뭐란 말이고 지적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복면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지적 공부가 나왔죠. 그죠? 그 지적 공부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갖고 오면은 그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림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는 봤잖아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는 말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있잖아요. 여기에서 12문제가 나오거든. 여기에서 12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24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여기는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면 누구나 10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적법이 10개를 못 맞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예 안 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등기법 있죠. 이 등기법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민법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면 공법이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공시법이 어려워요. 요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어려우냐 이러면은 등기법은 민법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그러니까 일단 민법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실무라는 게 있거든. 실무. 그 실무는 등기 예규거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등기 예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문제 문항수는 적은데 시험 범위는 엄청 넓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공부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있잖아요. 반만 맞으면 되거든. 반. 그럼 여기서 16개,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6개 이상만 맞는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쉬우니까 아무리 못 맞아도 10개를 맞는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6개 이라면은 합격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점수는 60점이잖아요. 맞죠? 그 80점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건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오케이? 60점만 맞아라 이랬는데 그 80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막말로 말하면 점수 따기 공부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점수에 일을 많이 받으면 되니 그걸 학문적으로 막 이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합격해 놓고 난 다음에 실무와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노련미를 쌓아가는 거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배운다 이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 따기 공부거든. 그럴 때는 이제 쉬운 거는 일단 쉽게 알아놔 놓고, 오케이. 항상 공부할 때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쉬운 걸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공부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는 안 올라가지. 이는 쉬운 거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쉬운 거는 점수를 많이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요리로 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들어가면은 요기를 먼저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요리로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10년, 20년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보면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나누면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장 등기 신청의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다 나오거든.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5장까지 나오는데 3장에서만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3장에서 시험 문제가 적게 놓으면 8개, 많이 놓으면 11개가 나오거든. 그럼 그 3장만 12개 중에 적게 놓으면 8개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제일 그 위에 요 그림이 제가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나중에 외우라고 거기 써놔놓은 겁니다. 그거는 꼭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번의 등기의 분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 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등기의 분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그냥 알기 쉽게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책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자, 7개를 딱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기 이래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 그 다음에 말소, 자, 이렇게 다시 합시다. 소멸입니다. 여기에서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외워 있어야 돼요. 자, 요까지 한번 해봅시다. 요 글자를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 시작.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괜찮죠? 크게 해도 됩니다. 자, 시작.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 말소 등기, 멸시 등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법의 규정에 나누는 등기의 종류는 요 7개입니다. 법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7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됐죠? 그러면 여기에 남할 뜻을 알아야 돼요. 남할 뜻을 아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존. 그럼 요 보존은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 오케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글자를 볼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다 이라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한다 이라죠. 그럼 사람이 사망했다 이라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한다 이래야죠.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를 샀다면 차량 사업소에 가서 신고한다고 합니까? 등록한다고 합니까? 차량 사업소에 등록한다 이래 말하지. 그러면 집을 우리가 사고 팔았죠. 그럼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록한다고 그럽니까? 등기한다고 그럽니까? 등기한다 이래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쓰면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모든 권리는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단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유권이 먼저 옵니까? 전세권이 먼저 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준다? 전세. 그럼 전세가 먼저 옵니까? 소유권이 먼저 옵니까? 소유권. 그럼 내가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죠. 저당이 먼저 옵니까? 소유권이 먼저 옵니까? 소유권. 항상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 오케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걸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무슨 신고다? 출생신. 그럼 출생신고는 한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 이라면 이제 1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를 하지. 그럼 이제 갑은 이 새 집 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면은 이 집을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에게 뭐를 준다? 전세. 그러면 이제 1번에 전세권 요 글자를 봅니다. 여기는 무슨 등기? 설정. 자, 여기는 무슨 등기고? 설정. 여기는 무슨 등기고? 보존.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잘해야 돼요. 요거 잘해야 돼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무슨 등기한다고 그런다? 설정.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 보세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아니지. 그럼 요 글자로 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지상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지역권 무슨 등기? 설정. 전세권 뭐다? 설정. 저당권 뭐다? 설정. 권리질권 뭐다? 설정. 임차권 뭐다? 설정. 뭐다? 설정. 그러니까 제 말은 소유권에는 설정이라는 말은 그러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 붙이는 글자가 무슨 자고? 설정.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낱말 뜻을 잘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합시다. 제일 먼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그럼 이 소유자는 그 집을 살 수 있고 그 집을 남에게 전세 줄 수도 있고 은행에 저당 잡힐 수도 있고 임대차를 줄 수도 있고 모든 권리는 무슨 권에서부터 출발한다? 소유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정은 소유권에 붙이는 말이다. 소유권 이외에 붙이는 말이다. 이외. 그 다음에 여기 이전이죠. 이전은 자 글자를 봅니다.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전.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잘 배울 거예요. 그거 꼭 외워야 돼요. 외워줘야 될 건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요리를 와보세요. 그럼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두 글자만 갖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가면은 소유권이 뭐냐 이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다 이 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말은 갑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 그게 바로 뭐고? 사용하는. 내가 그 집을 생활하고 있다.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갑은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갑은 이 집을 전세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세를 주면 전세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임대차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월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월세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수익이 됩니다. 수익. 됐죠? 그 다음에 갑은 이 집에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매매를 뭐라고 그런다? 처분. 그럼 잘 읽어야 됩니다.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권을 봅시다. 전세권을 잡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조심해 봅니다. 여기는 소유권은 사용 수익 뭐도 있었다? 처분. 여기는 사용 뭐만 있다? 수익. 처분의 권한은 없어요. 그럼 이걸 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법학은 법조문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법조문을 풀어헤쳐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타인 이래놨죠. 그러면 자기 집에는 전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전세는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게 전세지. 우리 집에 전세 사는 건 없지. 맞죠? 그럼 여기에 무슨 산이고? 부동산. 그럼 토지도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도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요 글자로 봅니다. 전세금을 지불하고죠. 그럼 결론은 전세를 살 때는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있죠. 사는데 전세금이 없죠. 그럼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금이 있어야 무슨 권이고? 전세권.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아닙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지불하고죠. 지불하고니까 선급이다, 후급이다, 선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러면죠. 월세 들어봤죠. 월세는 선급이 원칙입니까? 후급이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한 달 살고 월세 줘요? 살기 전에 월세 줘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살고 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월세는 살고 난 다음에 줬나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이다 이러면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러면 31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살다가 29일 날 야밤 도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두는 거지. 그러니까 후급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두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민법을 배웠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그럼 민법에는 선급으로 나와 있다, 후급으로 나와 있다, 후급.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12월 그러니까 31일 날 주겠다 이러면 집주인이 방 있다 한다, 방 없다 한다? 방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먼저 주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는 후에 주라고 돼 있거든. 그러나 관행은 앞에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관행이 됩니다. 관행. 맞죠? 네. 여러분들 법하고 우리가 실무하고는 차이 나는 게 많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31일 날 줘야 되는데 29일 날 야밤 도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 월세 사는 사람이 장롱 넣어놓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가방 하나만 들고 와서 월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29일 날 살고 도망가 버리면 집주인이 손해다, 손해 아니다? 손해.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두는 걸 눈 감아 준다, 안 준다? 눈 감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을 또 보호해 줘야지. 맞죠?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을 지불하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말, 전세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사용, 먹고, 수익. 자, 글자를 봅시다. 자, 이 글자를 봅니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죠. 전세를 주면 갑은 이 집을 비워야 된다, 안 비워야 된다? 비워야. 그럼 을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 그게 뭐고? 사용이지.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사용한다 이래 말. 맞죠? 네. 그러면 을은 이 집을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집 임대차 줄 수 있지. 그냥 있다고 일하세요. 그 나중에 다 배웁니다. 네. 그럼 임대차 주면은 월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이 집에 들어서 통닭집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뭐고? 수익이지. 그런데 전세권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입자죠. 세입자는 이 집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그러면 처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때 갑이 을에게 이제 전세를 주죠. 그럼 칠판을 봅니다. 전세를 주면 1번에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자를 썼다? 설정. 그러면 설정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요게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전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전을.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다? 이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